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성이 가득한 가을 엽서 가지고 왔는데요. 언뜻 보면 어마무시하게 복잡스러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닌 따쟁이 엽서입니다. 오늘은 뭐 기초 이런 거를 알려드린다기보다는 같은 것의 반복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 저절로 알게 되시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렇게 그냥 구도는 뭐 알려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원을 그려서 사이드에 이렇게 그려 넣은 거고요. 간간히 잎을 이렇게 앞쪽으로도 그려 넣어 주었어요. 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만 알고 하나의 꿀팁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용하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와우. 일단은 버전은 이거로 해볼 거예요. 기초적인 거를 하시면 이렇게 약간 디테일한 것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비슷하게 내지는 똑같게는 제가 이렇게 딱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해볼게요. 오늘의 물감은요, 사쿠라코이 고체 물감 48색 중에서 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물감이죠. 엽서가 작기 때문에 굳이 물론 그러니까 물감의 종류도 상당히 많고 좋은 물감들도 많지만 엽서에 올리기 적당한 물감으로 저는 사쿠라코이 고체 물감 48색이 좀 적절한 것 같아요. 가격대도 좀 무난하고요. 어쨌든 제가 사이드 외곽으로 그려볼 건데요. 적당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구독자님들 하실 때는 스케치를 대강 사이드에 사각형을 잡아서 하시면 전체적인 좀 구도를 맞추는데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일단은 중앙에 잎을 해볼 건데요. 쓰고 있는 색상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구독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색상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샵 197번을 하고 있어요. 라이트 레드 색깔을 이용해서 이쪽부터 그려나가 볼게요. 그러니까 어려운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얇게 그려주시고요. 오늘의 붓은 바바라 사용하고 있어요. 바바라 2호입니다. 둥근 붓이고요. 얇게 빼셔서 근데 이제 이 라인을 얇게 잡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요, 붓 호수를 얘가 지금 2호인데 1호를 사용하셔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라인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편하신 거 쓰시면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2호로도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얇은 선도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 가지 붓을 써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마르고 난 후에 중간에 줄기 부분을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샵 193번. 샵 93번. 그 다음에 노란색 계열. 뭐 8미니도 괜찮고요. 노란색 계열이 좀 몇 개 있잖아요. 사쿠라코이 고체 물감 중에서. 그래서 물감을 이렇게 좀 만들어 두신 다음에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쪽에 이번에는 약간 둥근 형태의 잎을 해볼게요.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반복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하실 수 있어요. 노란색 계열을 섞어서 여러분들만의 구독자님들만의 단풍잎을 만드시면 돼요. 네, 믹스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붉은색 계열로 8미닛 레드라든가 샵 018번이거든요. 샵 018번. 물론 붉은색 계열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섞어 쓰셔도 되고 022번도 있거든요. 제가 이건 진한색 계열. 그래서 붉은색 계열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외곽 쪽, 바깥쪽 위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변지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마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안에 인맥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님들께서 좋아하는 색상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색상이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저하고 100% 똑같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구독자님들만의 예쁜 단풍잎의 엽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샵 117번이에요. 117번은 약간 좀 동그란 형태의 잎을 연결해서 할 건데요. 해볼게요. 먼저 줄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얇게 빼주신 다음에 좀 통통하게 이렇게 갈게요. 저는 지금 약간 좀 하시기 쉬우라고 지금 단일 색상으로 한 가지 톤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둥근잎을 예를 들어서 약간 좀 물들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원하시는 계열의 색깔을 중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떨궈 주시면 돼요. 그럼 약간 색깔이 좀 믹스가 되면서 투톤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깔 계열을 약간 동그랗게 잎을 약간 좀 통통하게 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색깔의 물의 농도를 물을 좀 적게도 타셨다가 또 많이도 타셨다가 하시면서 색상의 농도를 약간씩 조절해 주시면 좀 더 재밌는 그림을 재밌는 색상을 하실 수 있겠죠. 옆에 붙어 있는 잎들도 잎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만 아시면 가려져 있는 것에 이제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여기 겹쳐졌을 때 어떠한 것이라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주시면 되고요. 좀 붉은색 계열이 좀 예뻐서 사이드에는 붉은색도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잎도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예쁜 잎들이 간간히 이렇게 산에나 이렇게 한번 가보면요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간혹 저는 산을 물론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가면 예쁜 잎들을 그냥 사진으로 찍어 오거든요. 그래서 간간히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섞어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들께서도 단풍나무나 이렇게 단풍 구경 가시면 예쁜 잎들은 이렇게 찍어 두시면 나중에 그림을 그리실 때 응용을 해서 하시기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잠깐 보여드리면 이 중간에 블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을 연결해 주실 거예요. 그림 사이사이를 팔을 벌려서 연결을 해 주셔야 이 검정색을 칠했을 때 하얗게 구멍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잎 사이들은 이렇게 가지들이 붙도록 잎들을 붙여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하는 도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겹친 게 없다 그러시면 중간중간에 겹쳐서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중간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검정색을 칠하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비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하고 얘 사이를 붙여야 하니까 이걸 약간 좀 진하게 색깔을 하셔서 공간을 붙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옆쪽으로. 색상을 살짝만 달리하여서 이렇게 공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정색을 칠하면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공간이 비어 있지 않고 무슨 색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하면서 제가 또 하시는 걸 보면 하는 걸 보면 또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색상들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만들어 가시면서 잎과 잎 사이는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잎들 모양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냥 영상을 보시면 저절로 하시게 될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옆쪽이 완전히 말라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겹쳐서
색깔을 올리셔도 돼요. 보시면 밀리지 않죠, 번지거나. 대신에 이제 주의하실 점은 완전히 옆에 게 말라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섞여서 색깔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 점만 살짝 주의를 해주실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좀 넓은 잎을 해볼게요. 잎은 가을에 이제 나가면 되게 많은데요. 종류가 많은데 사실 무슨 잎인지는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이쁘면 그냥 무조건 카메라로 찍거나, 네. 아름다운 게 중요하죠. 이름보다는. 그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긴 걸 그리려고요. 물롱도 조절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면서는 물론 특별한 분들도 있지만 특별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울면서 그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행복하니까요. 그림 그릴 때는. 자, 물기가 마르기 전에 사이드 외곽 쪽에다가 이렇게 어렵지 않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지 막상 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리고 옆쪽에도 또 원하시는 색깔을 고르셔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색상을 단일 색상으로, 물론 단일 색상으로만 해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좀 가을이니까 붉은색의 주황 계열이나 오렌지 계열이나 노란색 계열 이렇게 중간중간에 섞어 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 것에 물기가 좀 있어야 돼요. 마르시면 잘 안 되고요.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노란색이 약간 믹스가 되게 들어가게 해주셔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의 농도, 물이 많게나 적게 이렇게 하셔서 색깔이 좀 변화를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주고, 요 중간에 제가 푸른색 계열을 해주고 싶어서요. 마를 때까지 잠깐 기다리느라고 이 건너편 걸 먼저 한 거거든요. 오늘은 잎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딱 보기에도 어렵지 않죠? 죄송해요. 맨날 쉽다고 해서. 이쪽에 또 연결을 해서 약간 좀 통통한 잎을 해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팔레트에 있는 색깔을 중간중간 좀 믹스를 해가면서 이렇게 아래 잎에 들어간 것들은 이렇게 반 정도만 해서 올려주시고요. 요 그림을 잘 그리는 핵심 중에 하나라면은 아무래도 관찰이 있겠죠. 관찰. 대부분 근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물 하나라도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수강생들도 뵈면. 그다음에 이쪽에 단풍잎을 하나 넣어볼까요? 단풍잎을 살짝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붉은색 계열 이용해서 샵 020번이고요. 중간에 뭐 색깔 믹스해서 쓰셔도 되겠지. 옆에 있는 색깔 018번이라든지. 물의 농도는 적당히,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어려운 이쪽 방향으로 먼저 중앙의 잎을 제일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약간 뾰족뾰족하게 가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타원, 반원 지름으로 해서 만세. 만세.
이쪽도 역시 만세.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두 개를 작게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가장 쉬운 거는요. 요즘에는 길거리에 다니시다 보면은 단풍잎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꼬리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 중간에 또 연한색으로. 그러니까 색깔의 바란스는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마음 가시는 색이 있어요. 하시다 보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살짝 덜 말라 있기 때문에 건너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먼저 물칠을 먼저 해줍니다. 물칠을 지금 모양은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제가 이제 색이 들어가면 보이시게 될 거예요. 위쪽을 약간 좀 뾰족하게 해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올수록 붉은 계열을 섞어서 위와 아래를 살짝 연결. 노란색을 좀 더 믹스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중간색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섞어서 이 위에서 이제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바닥에 완전히 붓이 밀착을 하시면 섞이지 않고요. 위로 떠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색이 있는데 잎이 있는데 붓에 너무 이렇게 닦아내듯이 하시면 이렇게 닦아내듯이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있으면 붓을 이렇게 해서 밀착하지 마시고 위로 뜨듯이 이렇게 꾹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 위로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비 오는 날 타이어가 물 위에 떠서 지나가는 것처럼. 이해가 가실까요? 해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해보시면. 이렇게 해주고 또 중간에 또 다른 색깔 넣고 싶어서요. 이쪽이 지금 살짝 마른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잎과 잎 사이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싶은 모양의 잎을 완전히 마른 상태에는요, 이렇게 겹쳐도 이렇게 얼룩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잎들을 쭉쭉쭉 깔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안 해본 잎이 약간 끝이 둥근 거, 예를 들면 끝이 이렇게 둥근 잎. 물이 너무 없으면 색깔이 좀 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적당히 활용을 해주시고요. 맘 같아서는 정말 영상 너무 자주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팔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제가 방치를 해둔 곳이라서 이게 재활은 하고 있는데요. 속도가 좀 더뎌요. 일단은 좀 팔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또 자꾸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열심히 치료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 중간에도 요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과 입 사이는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그리고 팔레트에 있는 색깔을 중간중간에 다른 색들과 있는 색들 있죠. 이렇게 팔레트에 있는 색깔을 전부 다 섞어서 믹스해서 하시면 돼요. 하시고 싶으신 색상을 원하는 잎들의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잎을 쭉 했던 것을 연결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둘러 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영상이 지금 제가 제대로 켜져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제가 잘못 누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편집을 잘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의 단계로 사이드로 지금 검정색이 있잖아요. 이 검정색을 물감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물감으로 한 거네요. 사쿠라코이 고체 물감 중에서 블랙을 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골드 미션. 살짝 보시면 검정이 살짝 틀려요. 그러니까 사쿠라 코이 고체 물감에 있는 것은 좀 더 까맣고요. 얘는 약간 윤기가 돌거든요. 미션 골드는. 그리고 얘는 오늘의 꿀팁인 것으로 한 겁니다. 바로 사쿠라 붓펜이에요. 이게 지금 호수가 22호거든요. 22호. 그래서 이게 살짝 끝모가 되게 뾰족하면서 중간에 계속 이렇게 물을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붓의 또 물 조절에 따라서 이 검정색 부분이 연하게나 또 진하게나 얼룩이 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붓펜을 이용을 하시면 거의 먹물의 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균일하게 색을 입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한 작업 있잖아요. 겹치고 겹쳐 있는 데서 선들을 잘 살려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붓펜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 중간중간에 라인들을 잘 피해가면서 한 바퀴 이렇게 둘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둘러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맥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었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10%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반짝이죠. 이 반짝이를 이용해서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잎에 포인트를 줄 건데요. 저는 지금 이 큰 이파리 주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넣고 싶은 잎의 부위에 반짝이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이렇게 따생이와 더불어서 이 반짝이 매니큐어의 매력에 빠져보신 분들은 아마 이 반짝이가 왜 예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글루라고 해서 반짝이 글루도 많이 나오거든요, 시중에. 근데 제가 반짝이 매니큐어를 쓰는 이유는 글루 같은 경우는 마르고 나면 약간 이렇게 가루가 날려요. 그래서 반짝이들이 거기에 묻어있지 않고 막 중간중간에 다른 곳에도 묻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묻힌 이 반짝이보다는 사실은 가루 날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코팅 느낌이 있으면서 이렇게 블링블링한 느낌을 주기에는 반짝이 글루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반짝이 매니큐어가 훨씬 더 펄감이 많고요. 약간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예뻐요. 그리고 가격 대비 저는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짝이 종류도 상당히 많거든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저도 이제 반짝이를 많이 알아보고 이 반짝이 매력에 빠져서 일단 예쁜 거는 무조건 사서 쟁여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반짝이도 한번 해보았어요. 지금 이제 인제 막 칠했기 때문에 약간 좀 코팅되어져 있는 부분 때문에 반짝이가 덜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마른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거는 제가 해둔 것이라서 말랐거든요.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반짝이는 부분들이 예뻐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얘도 이제 완전히 마르고 나면 반짝반짝한 부분들이 잘 보일 거예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엽서를 제가 해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글씨를 쓰기 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영문으로 해서 제가 좋아하는 영문의 문구를 이렇게 한번 써놓아 본 거거든요. 역시 이렇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잠깐 좀 팁을 알려드리면, 엽서지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센치를 이렇게 한 1cm 가량을 떼어 두시고 사방 1cm 정도로 떼어 놓으신 다음에 중간 점을 찾아서 마름모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또 중간에 한 1cm 간격으로 또 하나의 마름모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잎들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 사이를 블랙으로 연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이제 뭐 외곽으로 좀 넓게 빼면 긴 마름모가 되는 거고, 중앙으로 모아주면 작은 마름모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다 이 코레타케 붓펜을 이용해서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검정 중간에 잎사귀들 있죠. 얘들은 그냥 여기에 연결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로 보여드리면 이 자체로 이제 완성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검정색 잎들을 중간중간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서 잎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좀 더 느낌이, 꼭 잎들이 꼭 100%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뭐 중간에 숨어있는 잎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꼭 이쪽에 작은 것도 하나 넣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정색 패턴을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주면 좀 더 좀 깊이감이 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물론 이제 100% 모두 똑같이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블랙을 이용해서 붓펜을 이용해서 하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물을 희석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좀 없으실 수 있고요. 농도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얼룩이 지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쪽으로 해서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셔서 좀 큰 잎도 있고 이렇게 가지를 줄기를 연결을 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잎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또 했을 때보다는 느낌이 또 살짝 좀 다른 느낌이 있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원하시는 위치에 배열을 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볼까요? 그러면 좀 더 한층 더 깊이가 있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검정색을 그려놓은 것과 그려놓지 않은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복잡스럽게 한 것과 원을 그린 다음에 한 것. 이렇게 4가지 버전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는 패턴으로 한번 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꿀팁은 이 쿠레타케 붓펜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붓을 세밀하게 사용하시는 그 붓보다는 좀 더 쉽게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따쟁이가 또 다음 엽서도 샘플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조만간 빨리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구독과 공감과 댓글 사랑 많이 많이 주시고요. 알림벨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